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서주시대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춘추 전국시대와 이를 통일한 진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나라가 혈연적 공건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나라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주시대 말기에 이제 왕실의 내분과 견융족의 침입으로 이제 서주시대가 동주시대로 이제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때 유명한 고사가 등장하기도 하죠. 당시 서주의 마지막 왕이었던 유왕이 자기 호사라고 하는 여자를 웃기게 하기 위해서 제후들을 막 장난식으로 불렀지만 결국 견융족이 침입이 했을 때 아무도 와주지 않는 제후들이었다. 이런 고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호경의 서주시대가 나급의 동주시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주나라가 제후들을 통제하는 그런 능력이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시기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불리게 됩니다. 기원전 770년부터 221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춘추 전국시대는 시기만 봐도 대략 500년 동안 거의 혼란스러운 시대가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현재로 따지면 임진왜란 전부터 계속해서 이 춘추 전국시대 이 혼란한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기나긴 춘추 전국시대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부 지역에 요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군현제. 이게 군현제, 공건제 요 두 개념이 상당히 조금은 반대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나라에는 요 공건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공건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왕이 제후에게 토지와 백성을 분봉을 해주면 제후는 군사력이라든지 공물, 조공을 바치는 이런 체제가 이어지겠었는데요. 제후는 자신의 영토, 영지에 이제 자치, 중앙의 천자의 왕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치를 할 수 있었고 그 지위는 자기 자손들에게 세습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혈연으로 맺어진 이런 관계가 소홀해지고 제후가 강력한 왕으로도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여기 군현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각각 지방에 군과 현을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에게 이제 지방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관리도 왕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 그러면 공건제나 군현제나 별반 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후는 자기 혈연적인 관계인 사람에게 이렇게 땅을 주고 여기 군현제는 그냥 생판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이 관리를 하라고 주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관리를 보시면 관리는 자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왕이 임명한 관리이고 주기적으로 왕에게 지금 우리 지방에서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되고 어떤 정책을 실시하려면 중앙의 왕에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자치를 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그 권한도 세습이 되지 않는다. 이건 관리는 자기 이제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이제 관리직을 이제 그만두고 다시 떠나는 그런 특징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공건제와 군현제, 자치와 세습 요 차이를 잘 비교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일부 지역에 왕의 명령이 이제 계속해서 미치게 되는 요 군현제를 이제 실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주나라가 망한 게 요 봉건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가 워낙 혼란하기 때문에 부국강병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또 힘을 기르는 이런 부국강병이 이제 최고의 이제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에 따라 신분보다는 능력과 실력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그냥 귀족의 신분 자제 우리한테 오시오 라고 등용을 하고 재상을 시키고 장군을 시키면 아무리 신분이 뛰어나도 옆나라가 공격을 해가지고 망한다. 그러면 결국은 모두가 다 죽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글을 잘 쓰고 그 다음에 어느 사상에 대해서 능통을 하면 신분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등용을 하는 실력과 능력 위주의 사회가 이게 부국강병을 위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며 춘추 시대부터 철기를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리고 여기 사기층이라 해가지고 지식가 학문을 갖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국강병 능력 위주의 사회에 이제 이런 분위기를 올라타고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춘추전국 시대는 많은 사회가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일단은 농업과 상업이 이제 철기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많이 발달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국가에서 상황 등등이한 사람들이 요 소가족제를 실시합니다. 소가족제. 페이지 37페이지에 자료 1을 보면 이제 상황의 등용과 개혁 적칭이라 되어 있는데 남자 2명 이상 있으면 안 된다. 분간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서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야지 가오 단위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보병전이 이때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전 춘추전국 시대 이전에는 지배층들만 이제 전차를 타고 이제 전쟁을 하는 시기였다면 이때는 전쟁이 워낙 많아지는 시기였으므로 일반 백성들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무기를 주고 보병 전쟁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 그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 1번에 보시면 군공을 세운 자는 그 공의 대소에 따라 자기를 받는다. 이런 실력 위주의 군공 수작제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모습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에는 많은 사상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이 용어를 이제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제자백가. 스승 자자 그리고 무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스승과 그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자 백가가 이제 등장하게 된 계기는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할까? 왜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끝내고 평화로운 시대로 다시 가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상이 유가, 도가, 법가, 묵가 이런 사상들이 있는데 유가를 보면 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가는 어질 인자를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사람은 원래 착하고 어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이제 탁해졌기 때문에 다시 인과 덕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면 다시 주나라의 평화로운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요. 도가는 아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의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에 따라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도가가 또 등장하기도 하고요. 아니다. 사람은 원래 나쁜 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통제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쁜 놈이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온갖 나쁜 짓을 한다. 그러므로 강력한 법을 세워가지고 잘한 사람한테는 필히 상을 주고 이렇게 잘못을 한 사람들은 필히 또 벌을 주는 이런 신상필벌의 이런 사상이 또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때 춘추전국 시대는 이 법가가 상당히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500년가량의 혼란한 시기를 드디어 이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때 진시 황제가 이제 강력한 군주권과 카리스마로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게 되는데 통일 제국의 진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진나라는 전국에 군현제를 실시해요. 군현제. 춘추전국 시대는 일부 지역에 이제 다른 나라, 옆 나라를 멸망시키고 현을 세웠다면 여기는 전국에 36개의 군을 설치해서 군현제를 실시함으로써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이제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으며 여기서는 이제 황제. 그 전에는 왕이나 천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여기 진나라 때부터 황제라고 하는 호칭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황제는 이제 만인의 지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더 붙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 여기 진나라의 황제 이름도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첫 번째 황제들을 시작한 왕이다 라고 해서 진시황 이런 용어가 이때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나라가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소국들의 정책들과 이런 분위기를 한 바운더리에 묶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에 따라 진나라에는 강력한 통일 정책을 또 실시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 요 문자입니다. 문자. 각각 나라마다 글을 쓰는 이런 문자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로 통일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글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통일 정책을 펴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요 도량형이에요. 도량형. 이제 각각 나라마다 어떤 킬로그램이라든지 리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잴 수 있는 그런 단위들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도량형을 통일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화폐입니다. 화폐.
많은 춘추 5패, 전국 7홍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나라마다 돈이 달랐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돈들을 이제 발량전이라고 하는 화폐로 이제 통일을 하는 이런 진나라의 통일 정책도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가 사상 통제. 진나라는 여기 법가를 기반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통일을 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법가에 반대하는 유가 세력들을 특히 많이 통제를 하고 공격을 했거든요. 그 사건이 바로 이 분서갱유입니다. 분서갱유. 책들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땅속에 묻었다, 이 뜻인데, 법가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해 이런 사상 통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력한 대외 정책을 펼치기도 하거든요. 흉노라든지 이 북베트남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주변 세력들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 외부 세력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의 벽돌과 같은 그런 만리장성은 아니고 흙을 쌓아놓은 그런 원시적인 형태라고 추측을 하지만 이때 만리장성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진나라, 즉 진시황이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유럽에서도 카를로스 대제의 요 프랑크 왕국이에요. 프랑크 왕국. 이 프랑크도 이제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세 개의 나라도 쪼갈라지고, 현재 유럽의 뭐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되거든요. 하나의 국가에서. 마찬가지 500년가량의 요 시기를 진나라가 통일을 했고, 이런 강력한 통일 정책과 이런 나라의 안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하나의 나라로 지금 있지 않았을까. 진시황이라고 하는 강력한 카리스마의 군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 쌤 생각에는 중국도 지금 여러 나라로 갈라졌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진나라는, 진시황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낭야대각석이라고 하는 이런 자료 2번에 이런 돌들을 세워가지고 진흥왕의 이런 업적을, 진흥왕이 돌아다녔다, 이런 것들을 표시하게 됐지만, 진나라가 한 약 15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는 이 가혹한 법가의 통치, 그리고 만리장성이라든지 아방궁이라든지 진시황릉이라든지 무리한 토목공사로 사람들의 불만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이 진승 5광의 나라입니다. 진승 5광의 나라. 진승 5광은 농민이야, 농민. 그런데 나라로부터 통구를 받게 되거든. 진승 5광, 너희는 만리장성으로 가가지고 국경 수비를 해라 라고 명령이 떨어지니까 진승 5광 외에 약 900명이 요 만리장성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당시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원래 도착해야 될 시간에 이들이 도착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당시 진나라의 법에 따르면 제 시간에 군력을 지기 위해 도착하지 못하면 이들은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면 얘들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가가지고 죽거나 우리가 반란 일으켜서 죽거나 똑같다. 왕후장상 영유정호라는 말을 남기게 되거든요. 왕, 그리고 제후, 그리고 장군, 이런 재상의 씨가 어찌 정해져 있는가 라고 해서 고려의 만적이 있단 말을 진승과 5강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금방 진압이 되지만 진승 5강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많은 반란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에 따라 뭐 조고가 여기 진나라의 이황제에게 뭐 지록 위마를 하면서 그런 국가 체제도 약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항우와 유방의 초안지를 거친 다음에 드디어 한나라가 이런 다시 혼란한 시기를 통일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고 흐름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 춘추 전국시대와 여기 진나라의 통일 정책을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나라 그리고 흉노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